5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산 기업사에 대해서, 부산 기업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산 기업사는 먼저 1장에서는 부산 기업사 개요, 두 번째 연구서론 있고, 다음에 부산 기업의 성장 요인과 미래 전략, 다음에 4장에서 부산 기업의 효율성 분석, 또 5장에 부산 지역 주요 기업 분석, 이렇게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할 경우에 저는 우선 부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어떤 환경, 뭐냐면 부산이 그 항만 도시,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항만 도시에서 우리가 경영 정보학을 공부한다고 할 경우에 이 항만에 대해서, 항만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부산에서 공부를 하면 우리 부산의 어떤 역사, 우리 부산 경제학 분야에서 부산 기업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런 어떤 뿌리가,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알 때 우리가 더 자신 있게 많은 양의 어떤 줄기와 열매를 우리가 맺는데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갈 경우에 굉장히 멋진 어떤 장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산 기업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산 기업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본 하면 부산 기업의 역사하면 1876년 계양기 병자 수호 조약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압력에 따른 계양입니다. 하지만은 이를 통해서 부산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부산이 보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항만입니다. 또 항만으로서 굉장히 최고의 어떤 천혜의 어떤 여건을, 자연적인 어떤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데다가 지정학적으로도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부산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는 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가까운 우리 한국의 항만하면 인천항과 평택항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항은 인천항이 갖는 조수간만의 차, 여러 가지 어떤 쪽 여건이 있다 보니까 이 평택항이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국 대중 어떤 루트의 어떤 창구 역할 하고 있고요. 부산항은 일본하고 가깝고, 그래서 일본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무역 어떤 활동의 가장 어떤 중심 루트 역할 또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보면 블라디보스톡 항이 있고, 그 밑에 나우드크 항이 있고, 다음에
사할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어떤 극동 지역의 해양 어떤 어떤 힘이 가장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이 부산항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보면 일본과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에서 가장 또 중추적인 역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개항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되어서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기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민족, 일본을 직접 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본 문물을 접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부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선박편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일본하고 많은 어떤 접촉을 하면서 사실은 또 일본에 대해서 가장 일본을 알면서 일본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그런 또 지역적인 어떤 그런 역할도 부산에서 했습니다. 먼저 부산 기업의 역사는 1883년 동계사가 어떤 객주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 동계사라고 하면 1883년 하단 음궁, 지금 사상에 있는 하단 음궁 뭐 이런 있잖아, 사상구 또 하단동 음궁동 일대, 이 객주 상인이죠. 큰 어떤 상들, 이 객주들이 조직한 영업 단체 객주조합이 이 동계사입니다. 동계사. 이 동계사는 개항 이후에 지리적 이유로 일본인의 경제적 침탈, 특히 1883년 이 내지 통상의 확대 조치로 인해서 개항장 객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돼요. 일본의 어떤 침탈, 경제 침탈로 경제적 타격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입게 되어서 객주들의 이익, 영업적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3년 초기 기업전 형태의, 근대직 기업이 아닌 기업전 형태의 전 단계의 형태로서 동계사가 설립되었고, 동계사는 하단 음궁 지역의 객주들이 모여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동계사에서 이렇게 하단 음궁 뭐 상회사 뭐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는데, 주요 활동은 관청 경비 등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고 지역 내 영업권을 보장받는 그런 어떤 형태였습니다. 이 동계사는 이게 부산 기업에서 보면 전근대적인 어떤 형태에서 이 동계사 굉장히 중요한, 처음 시작된 어떤, 그래서 초기 기업전 단계의 형태로서 동계사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사는 개항기 부산 지역에 나타난 객주 모임으로 초기 근대적 기업 전 단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항기 일본 상공인의 진출에 대항하는 상공활동을 벌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전 단계의 형태로서 최초의 어떤 객주 모임이지만 이게 의미가 크다. 기업 전 단계, 초기 근대적 기업 전 단계의 형태다. 그 다음에 일본 상공인 진출에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1883년 부산항 그 지부에서 간행한 통상휘편이라는 그 어떤 그 그런 간행물에 의하면 부산항 객주들은 1883년 10월 상무회의국을 개설하여 일본인 상법회의소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 상인 간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서로 중재하기로 하였다라고 임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객주들의 자발적인 조직 결성에 대해 상인들의 조직화를 지지하고 해당 그 단체들을 법률로 규제하기 위하여 1895년 정부는 상무회의소 설립 규칙을 공포하여 상인들의 단체 결성 시 그 해당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동계사가 설립된 이후 근대적 형태의 사형회사, 즉 사기업들이 설립되었으며 부산 최초의 사형회사는 1886년 고종 23년 설립한 정경회사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동계사가 근대적 기업 전 단계의 형태로서 부산에 나타난 최초의 어떤 형태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1914년 민족기업 백산상해 그 후에 그 합자회사에서 후에 주식회사로 변경을 했고, 이걸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리 기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계사라는 객주 모임을 통해서 정경회사 등 그 공기업 조직의 성구 형태의 기업인 상회사, 사기업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이 됐는데, 1914년, 의미 있는 것은 1914년 그 민족기업 백산상해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백산상해는 그 합자회사의 형태를 거쳐서 후에 주식회사로 변경이 됐는데, 최초의 근대적인 그 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그 부산에서 이렇게 설립된 최초의 어떤 근대적인 기업, 이 백산상해가 부산에서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부산 중앙동에 가면 그 백산상해가 있었던 자리, 지금은 그 백산 그 기념관으로 이렇게 그 기념관을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전시 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산상의 백산은 백산 안희재 선생의 호를 따서 백산상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했고요. 이런 백산상해가 근대적 기업 백산 무역으로 이렇게 출현한 이 곳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 부산이었다. 부산의 시조는, 부산 기업의 시조는, 근대적 형태의 부산 기업의 시조는 백산 안희재 선생이 설립한 백산무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산상해는 백산 안희재 선생이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1914년경에 이렇게 설립을 했고요. 상호 명칭도 안희재 선생 호인 백산에서 땄습니다. 백산상해는
곡물, 뭐 쌀, 뭐 보리, 뭐 이런 곡물이죠. 콩, 뭐 곡물, 그다음 면포, 그다음 면, 그게 그 당시 옥감, 면포, 그다음 해산물, 부산 지역이니만큼 그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1917년 합자회사로 변경했고 1919년 5월 백산무역 주식회사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이 백산무역 주식회사가 되면서 영남의 조선인 대지주들이 주주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1921년 8월 백산상해가 자금난으로 경영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사장 최준이 이게 보통 우리 경주 채부자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절대 그 주변 땅을 이렇게 구입하지 않는다. 또 오는 손님은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한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 가지고 있는 곡물을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한다.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같이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풍 집안의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어떤 그런 역할을 쭉 해온 경주 최씨 가문의 최준 사장이 소유재산 대부분을 또 이 백산상해에 투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백산상해는 이런 기업 활동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919년 3일 독립운동 할 때 만세운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또 해외에서 입국한 독립운동가의 어떤 은신처도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한때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만주 독립운동의 60%를 백산이 도와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을 또 이렇게 민족 선각자로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또 후진양성, 또 교육을 통해서 후진양성을 하면서 근대적 기업을 일군 우리 백산 안희재 선생이 우리 부산 기업의 시조시다는 점에서는 저희는 우리 모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지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처음 시작이 좋으면 끝은 아주 멋지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우리 시조, 부산 기업의 시조, 백산 무역의 우리 안희재 선생님을 우리로 시조로 둔 우리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큰 꿈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또 큰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안희재 선생님은 이런 독립운동 과정에서 결국은 일본 경찰에 이렇게 발각이 되고 또 투옥이 되어서 해방을 한 2년 정도 앞둔 1943년 그렇게 결국은 숨을 거두십니다. 평생을 기업을 통해서 일군 자금을
교육과 민족 그 인재 양성과 또 독립운동에 그 투자하신 우리 그 안희재 선생, 이런 시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기업사를 공부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9년 백산무역을 설립할 당시에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340억 원. 굉장히 거대한 어떤 자금, 당시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자금을 이렇게 가지고 아낌없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그 자금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또 이 부산 기업사에서도 이런 백산무역이라는 기업 어떤 근대적 기업 운영을 통해서 전통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부산 중구 중앙동에 가면 백산 기념관이 있습니다. 옛날 백산 상해가 있었던 터에 전시관을 이렇게 꾸며 놓았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셔서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에 이후에 기업은 구포저축 주식회사, 동래은행, 또 성창기업, 경남인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후에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 출연을 합니다. 특히 동명목재, 그다음에 일령고무공업사, 신동방그룹, 삼화그룹, 조선 양산, 미진상해, 조선중공업, 현재 한진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이런 많은 기업들이 부산에서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이런 기업의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